2차 세계대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항공모함은 전함이 가지고 있던 전략병기라는 타이틀을 뺏고 전함은 순식간에 2급 전력으로 물러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항공모함은 전함을 밀어냈고 전략병기로서 가치를 잃은 전함은 점차 퇴역의 길을 밟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공모함의 등장으로 전함이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항공모함의 등장으로 전함은 빠르게 자취를 감췄다.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항공모함 때문에 전함이 사라졌다는 명제는 핀트가 어긋나는 말일 수 있다. 전함은 어떤 이유 때문에 2차 대전 이후에 빠르게 자취를 감추게 되었을까? 인류가 바다에 나가기 시작한 이래 점점 먼 바다를 항해하면서 해상 교통로가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군이 등장했고 화포가 등장하면서 교전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한 영국은 지휘관의 통제하에 동일한 구경의 포를 최대한 많이 짓고 목표에 집중 공격을 하는 전술을 생각해낸다. 이 전술을 실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전함이 드레드노트급 전함이며 우리가 상상하는 전함은 드레드노트급 전함에서 정립된 전술을 발전시킨 형태이다. 군사 선진국인 영국이 드레드노트급을 전력화하자 주변국들도 앞다투어 드레드노트급의 위협을 느껴 자신들도 드레드노트급 전함을 건조하기 시작했다. 목표는 드레드노트급 전함과 교전시 격침시킬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주포와 드레드노트급 전함의 공격에 버틸 수 있는 튼튼한 장갑이었다. 그러다 보니 배는 점점 거대해질 수밖에 없고 만재 배수량 21,000톤으로 시작한 드레드노트급 전함들은 30,000톤, 40,000톤, 50,000톤, 70,000톤까지 거대해진다. 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내놓으라 하는 열강들은 모두 거대한 전함을 가지고 있었으며 1차 대전 당시 유틀란트 해전의 교훈으로 결정적인 시기에 결정적인 장소에서 적 전함들을 격파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함대 결전 사상이 팽배했다. 함대 결전 사상의 근거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 주력함과의 교전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할 필요가 있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력차로 찍어 누르는 방법이겠지만 상대국도 바보가 아니라면야 전략적 균형을 맞출 것이기에 압도적인 국력 차이가 아닌 이상 그러기에는 불가능했다. 물론 각국 전함들 간의 질적인 차이는 존재했다. 특히 영국이 질적으로 우수했는데 설계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 같은 두께의 장갑을 쓴다고 해도 효율적인 설계로 방어력을 극대화했고 더 정확한 사격을 위해 사격 관제 레이더와 기계식 컴퓨터를 사용했다. 물론 아무리 성능이 우수하다고 해도 같은 전함끼리 교전을 한다면 중요한 건 사거리와 포지셔닝이다. 한 포전에서 적의 화력은 최소한으로 받으면서 나의 화력은 최대한으로 개방해야 유리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 함대가 일렬 종대로 진행할 때 진행 방향을 가로막는 방향으로 기동하는 이른바 T자 진영을 만들어야 했다. T자 진영을 만들기 위해선 적 함대의 위치와 방위, 이동 속도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항공기는 정찰의 제격이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만큼 적 함대의 규모와 방위, 속도 등 항공기만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수단은 없기 때문이다. 항공모함이 처음 등장할 때는 함대의 눈으로서 등장했으며 전함이 전투 돌입 전에 보다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함종이다. 바야흐로 전함의 전성기는 항공모함의 여명기라고 할 수 있다. 전함이 전성기라는 것은 동시에 쇠퇴기도 찾아왔다는 뜻이기도 했다. 기술의 발전으로 항공기는 점점 거대해지고 엔진도 출력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항공기는 정찰뿐만이 아니라 폭탄을 싣고 폭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함은 건재했다. 애초에 전함의 목적 자체가 적 전함의 포탄에 견디면서 자신의 주포로 적 전함을 격침시키는 거였기 때문이다. 또한 유틀란트 해전의 결과로 포탄은 더 이상 측면이 아닌 상부 장갑으로 날아온다는 것을 알아서 전함은 상부 장갑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바뀌었다 보니 1차 대전이 끝나고 건조된 전함은 소 뒷걸음질 하다가 쥐잡는 격으로 항공 공습에도 어느 정도 내성을 가지게 됐다. 오히려 순양함이나 구축함들이 더 문제였는데 전함만큼 장갑화되어 있지 않아서 피격되면 전투 불능이 되거나 한 방에 침몰될 위험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도 얼마 가지 못하는데 500kg 폭탄도 제대로 달기 힘들던 항공기가 1톤이 넘어가는 폭탄도 장비하고
300km 이상을 비행하게 되면서 항공기는 전함에게도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당장 진주만 공습을 할 때 사용한 항공폭탄들은 나가토급 전함에서 사용하는 16인치 포탄을 개조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항공기는 전함급 화력을 갖춘 주제에 요격하기는 더럽게 어려운 존재가 된 거다. 결국 진주만 공습 때 이 폭탄이 애리조나의 탄약고를 관통해 유폭시켜버림으로써 전세계 해군에게 전함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알렸다. 진주만 공습은 전함이 더 이상 항공모함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준 사건이었다. 이제는 제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공권을 확보해야 했다. 제공권을 확보하지 않고 함부로 진입한다면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고 제해권은 생각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현대인들은 진주만 공습 이후 해전에서 전함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틀린 생각이다. 전함보다 항공모함이 중요해졌다는 것은 군 수뇌부들은 모두 공감했지만 여전히 전함은 항공모함 다음가는 주요 전력으로 인정받았다. 아무리 공습과 포격으로 해당 지역을 공격한다고 해도 보병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치안을 유지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것처럼 바다에서도 제공권을 잡는다고 해도 해역과 해상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해권을 장악할 필요가 있다. 제해권 장악 임무에 전함은 최고의 존재였다. 제공권만 장악되어 있다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은 아군이요, 바다에 떠다니는 적 함정만 쫓아내면 그만이었다. 전함의 강력한 주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라는 거다. 게다가 전함은 태생부터 자기 자신 수준의 포탄에도 무력화가 되지 않도록 장갑화된 군함이다. 만약 예상치 못한 적의 공습이 몰려오더라도 구축함과 순양함처럼 한두 발에 쉽게 무력화되지는 않으며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전설의 전학생이 와서 전교 1등을 제치더라도 전교 2등이 되었을 뿐 그 능력은 어디 안 가는 거랑 같은 거다.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함이 등장한 순간부터는 적도 전함을 투입하지 않는 이상 도저히 제해권을 탈환하지 못하며 이는 적에게 출혈을 강요하는 행위와 같다. 비슷한 상황, 다른 선택을 한 두 나라가 있다. 독일은 영국과의 압도적인 전력 차이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연안에만 머무르며 존버를 했고, 일본은 억지로라도 제해권을 빼앗기 위해 항공기 지원이 불가능한 야간에 기습을 하였다. 북해의 여왕 티르피치와 과달카날 해전은 이렇게 탄생한 거다. 또한 전함이 처음에만 공습에 나약했을 뿐 시간이 지나면서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게 된다. 강력한 5인치 양용포를 포함한 대공포들을 장비하면서 여기저기 도배되기 시작했고 1943년쯤 되면 공습에 부담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대공화력이 늘어났다. 함대를 지키는 방공함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함이 아니더라도 구축함이나 순양함 등 방공함들이 가득한데 굳이 전함이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전함은 기본적으로 배수량이 매우 크다. 배수량이 크다는 건 상황에 따라 개량의 여지가 더 크며 더 많은 무장을 장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많이 사용한 5인치 양용포의 경우 구축함은 겨우 3기, 애틀란타급 경순양함의 경우에도 겨우 6기를 탑재할 수 있는 데에 반해 노스캐롤라이나급 전함의 경우 양연에 총 10기의 5인치 양용포로 무장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하고 무거운 레이더를 장비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 거대하고 배수량이 넉넉하기 때문에 마스터에 무거운 레이더를 설치한다고 해도 구축함, 순양함과 달리 무게 중심이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다. 여기에 복수의 사격 관제 장치인 디렉터를 장착해 만약 메인 사격 관제 장치가 고장이 나도 대처할 수가 있어 변수가 많은 해상에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고속 전함들은 주포와 마찬가지로 전투 정보실에서 항공기의 거리와 고도를 계산하고 대공포들을 해당 방위로 자동 정렬해주는 기능까지 있었다. 대공포 사수들은 1차적으로 자동 정렬된 방위각에서 미세 조정을 한 뒤 사격하면 됐다. 지금 생각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은 자동화 시스템을 전함은 2차 세계대전 중에도 사용했다는 의미다. 물론 순양함이나 구축함 등도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긴 했지만 대부분 배수량에 한계가 있어 다운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사용했다. 또한 전함은 대량의 대공포탄을 적재할 수 있으니 전투 지속 능력도 높았다. 엔터프라이즈의 단짝 친구인 전함 노스캐롤라이나는 방공 지휘관 역할을 맡으면서 적 항공대의 공습에서 엔터프라이즈를 여러 번 지켜냈으며 용국 문턱까지 간 엔터프라이즈를 살려낸 것도 노스캐롤라이나의 역할이 컸다. 발이 느려 항공모함과 함께 기동할 수 없는 전함들은 상륙전 시에 화력 지원 임무나 수송선 호위 임무 등을 도맡았으며 영국군의 경우 항공모함이 제공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습을 시도하고 전함을 투입해 제해권과 제공권을 확보하는 전술을 채택했다.
퀸 엘리자베스급 전함들이 수운함이 된 이유도 지중해에서 이탈리아 해군과 맞서 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듯 전함은 2차 세계대전기에 전략병기 자리를 항공모함에게 내줬으나 여전히 1급함으로써 그 존재를 뽐내고 있었다. 그리고 크고 우람한 함포에서 오는 위압감은 항공기를 투사하는 항공모함과 달리 여전히 상징성을 가졌기에 여전히 대중에게는 항공모함보다 전함이 더 큰 존재로 다가왔다. 일본이 항복 서명을 할 때 전함 미주리에서 팬사인회를 한 것도 이러한 인식과 상징성이 한몫했다. 하지만 전함의 가치가 하향세를 그리는 것은 자명한 이치였다. 1급함으로써 위형을 뽐내기에는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는 군함이었기 때문이다. 전쟁 중이니까 승리를 위해 막대한 유지비를 지불하였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유지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함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의 전함들은 빠르게 자치를 감추기 시작한다. 당장 아이오와급 전함 중 2척은 건조 취소가 됐고, 영국은 전함 벵가드 단 한 척만 건조했으며 프랑스도 리슐리에급 전함 이후 전함 건조를 모두 취소했다. 전쟁이 끝나고도 전함을 제대로 운영한 나라는 미국이 유일했다. 하지만 그런 미국도 더 이상 전함을 1급함으로서 사용한 게 아니었다. 16인치 주포의 압도적인 화력과 전함이라는 거대한 선체에서 오는 위압감은 냉전 시기에 소련을 상대로 여전히 정치적으로 사용이 가능했기에 세계 경찰 미국으로서 위험을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 거였다. 하지만 그런 돈질할 미국도 도저히 전함을 운영할 가치를 못 느끼게 되는 시점이 다가오는데 바로 미사일의 등장이었다. 미사일의 발전은 도무지 전함이 따라갈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었다. 이전과는 달리 아무리 장갑이 두터워도 미사일에 여러 발 맞으면 전투 불능이 되고 전함에 비해 미사일의 가격은 값싸며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함포보다 사거리가 길다. 게다가 미사일은 소형 고속 정도 장비할 정도로 체급과 상관없이 장비할 수 있으니 전함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해전에서 함포가 나설 환경은 만들어질 수가 없었고 함포의 자리는 미사일로 대체되었으며 방어력보다는 요격과 회피가 중요해졌다. 장갑은 필요가 없어졌으니 덜어내고 회피를 위해서는 체급이 작으면 좋았고 우수한 레이더와 사격 관제 시스템을 탑재한 뒤 미사일은 미사일로 유격하는 체계가 필요해졌다. 현대 군함들이 모두 구축함인 이유는 구축함이 현대 해전의 요구 조건을 모두 부합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량의 초음속 미사일과 드론 등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더 거대한 레이더가 장비되고 그 레이더를 감당하기 위한 발전량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부가 커지며 더 많은 대공 미사일을 장비하기 위해서 과거 전함이 그러했듯이 점점 거대해져 가고 있는 중이다. 최신 방공 구축함들의 만재톤 수는 1만 톤 이상이며 1만 2천 톤, 1만 4천 톤으로 점점 거대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현대 구축함들도 과거 전함과 같은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중이다. 어쩌면 현대 구축함들도 전함만큼 대형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정리하자면 전함은 항공모함의 등장으로 사라졌다기보다는 주된 교전 양상이 함포전에서 미사일로 전환된 게 가장 크며 전투 양상이 방어에서 요격과 회피 위주로 변화된 것이 사라진 주된 원인이다. 물론 항공기와 항공모함 때문에 전함이 사라졌다는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해상도가 조금 낮은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언젠가 과거의 바다를 호령하던 전함이 왜 사라졌을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단순히 항공모함의 등장으로 사라졌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인다면 어떨까?